이제 마야를 설치했으니까 첫 시간으로 마야 기본 인터페이스랑 조작법 한번 간단하게 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야를 이제 조작하는 법은 일단 왼손은 키보드에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비대면이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뭘 누르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런 걸 켜놨는데 요거보다는 다른 게 나을 것 같은데 파일이 없네요. 글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손은 우리가 마야를 쓰면은 이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왼손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게임 할 때처럼 이렇게 왼손을 갖다 놓으시면 되고 키보드 왼쪽 편에 그래서 뭘 제일 많이 누르냐 W를 제일 많이 누르게 돼요. W. 그래서 Alt랑 여기 보이는 Alt랑 W를 제일 많이 누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Alt를 이렇게 누르고 W. W는 요 아이콘 단축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동이에요. 그래서 마야의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W가. 그래서 뭐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항상 이 이동 상태가 기본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이나 다른 상태도 있는데 이 W를 눌렀을 때가 항상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일단 조작하는 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Alt를 제일 많이 누른다고 했는데 Alt를 누른다는 건 화면을 일단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화면 조작을 할 때는 Alt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Alt랑 마우스 왼쪽은 화면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에 있는 요 휠이죠. 휠이 돌리는 것도 되지만 클릭도 돼요. 이렇게 꾹 누르면은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제 화면에 MB 미들 마우스 버튼이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M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예, 이렇게 Alt랑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고 돌려주게 되면 움직여주게 되면 이 상태는 펜을 할 수 있는 상태. 자, Alt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돌리면 회전. Alt와 미들 마우스 버튼,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고 돌려주면 펜. 그 다음에 하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남았죠. 이것도 Alt랑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좌우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물론 마우스의 스크롤 미들 버튼이죠. 스크롤 버튼을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데 요거는 살짝 달라요. Alt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로 확대 축소. 그다음에 마우스 미들 스크롤 버튼으로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마우스가 버튼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스크롤 버튼이 없었죠. 네.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해서 Alt랑 마우스 우클릭 좌우 이렇게 확대 축소를 했는데 살짝 다른 게 뭐냐면은
스크롤 버튼을 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은 또 끊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지점을 자세히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뭐 되게 디테일한 안쪽 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Alt 마우스 우클릭 한 상태로 확대 축소를 해주면은 이렇게 끊김없이 세세한 줌인 줌아웃이 되기 때문에 스크롤도 스크롤 할 때는 이렇게 휙휙 확대 축소할 때, 그 다음에 세세한 작업을 할 때는 Alt 마우스 우클릭으로 디테일하게 확대 축소를 해서 동시에 다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일단 내가 뭘 돌려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확대 축소를 하거나 무조건 Alt 버튼을 눌러야 조작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야는 가장 위에 메뉴, 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할 거인지에 대한 두 번째 카테고리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모델링에 관한 메뉴가 나와 있는 모델링, 그 다음에 리깅 작업을 할 때는 리깅, 애니메이션 할 때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골라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모델링일 때의 요 메뉴들이랑 그 다음에 리깅 상태의 요 메뉴들이 구성이 달라지게 돼요. 세부 메뉴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인지에 따라서 요 큰 카테고리 메뉴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대부분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꼭 모델링으로 해 놓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잘 쓰진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스냅 기능이 있는 아이콘. 스냅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에 관련된 렌더링, 그 다음에 쉐이더, 그 다음에 로그인 지금 뭐 계정 정보가 나와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항목은 쉘프바라고 해서 자주 쓰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자주 쓰는 아이콘들, 리깅 작업을 할 때 자주 쓰는 아이콘들, 모델링을 할 때 자주 쓰는 아이콘들을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자주 쓰는 거를 여기다가 바로가기 아이콘처럼 담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개인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요 쉘프 에디터에서 본인이 자주 쓰는 뭐 그런 아이콘들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쉘프 바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모델링을 할 때는 거의 요 폴리 모델링 상태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동이랑 회전이랑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 폴리 큐브를 하나 클릭해 놓고 화면 가운데 중앙에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lt랑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내가 화면을 막 이렇게 움직여 보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다 이렇게 비어있는 항목에서 비어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F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방향은 맞진 않지만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가 화면 중앙으로 딱 오게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컨트롤 D예요. 복제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F를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 안에 요 마야 지금 작업창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알아서 꽉 차게 이렇게 재배치가 됩니다. 근데 요게 알아서 방향을 딱 맞춰주진 않아요. 내가 어디가 정면인지 뒤집어져 있는지
요거는 여전히 정확히 맞춰주진 않고 그 방향을 이제 아는 방법은 물론 여기 그 2018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뷰 큐브라고 해서 화면을 딱 정방향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큐브가 있는데 요 큐브는 2018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하고 정방향이 맞는 어디가 정면이고 어디가 뭐 뒷면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돌렸을 때 같이 돌아가는 축 하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돌려서 보는 방향이랑 얘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든지. 그래서 얘는 뭐냐고 하면은 요 마야라는 세계 안에서 기준이 되는 월드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요 월드축 이 축이 세 개가 있죠. X, Z, Y, X, Y, Z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우리가 3D라고 하는 이유는 3 디멘션이죠. 세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3D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각각 X축, Y축, Z축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D예요. 세 가지 방향. 그래서 기본이 되는 X축 방향이 어디인지, Z축 방향이 어디인지, Y축 방향이 어디인지 이 세 개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 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고 얘가 월드축입니다. 그래서 월드축이 어떤 상태가 돼야 기본 상태냐? 자, 이렇게 Z축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Z축이 화면, 모니터 앞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X가 가로 좌우를 나타내는 축인데 이쪽이 플러스 X축이고 이쪽이 플러스 Z축입니다. 그러니까 앞 뒤를 나타내는 게 Z축, 좌우를 나타내는 게 X축, 그 다음에 Y가 위아래를 나타내는 게 Y축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를 나타내는 Y축이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고 Z가 나를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막 돌려보다가 나 어디가 얘 정면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화면 왼쪽 아래 얘를 보시고 Z축이 나를 보게, Y가 위를 보게, X가 오른쪽을 보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정방향을 찾을 수 있겠죠. 굳이 뷰 큐브가 없어도. 그리고 F를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를 누르면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화면의 가운데에 오게 되고 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화면 회전이 바뀝니다. 축이.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F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화면 중심 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나는 얘를 중심으로 작업을 할 거야. 그럼 얘를 선택하고 F 누르고 화면을 돌려보고 작업을 하고 다시 화면을 뒤로 쭉 빼서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F를 누르면 전체가 다 재배치돼서 화면에 차고 요게 기본입니다. Alt랑 그 다음에 F. 자, 가운데에 큐브를 다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진한 선이 있어요. 이렇게 축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선이 있는데 여기에 중심에 항상 오브젝트가 생기죠. 얘를 클릭해도 여기 생기고
얘를 클릭해도 여기 처음에 여기 생기는데 여기가 어디냐를 나타내 주는 게 요런 채널 박스입니다. 채널 박스에 보시면은 얘를 일단 클릭을 뭐 이렇게 하면은 창이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도 채널 박스가 아닌 애가 보였다가 이렇게 돼요.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얘가 펴져 있으면 채널 박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움직였을 때 숫자가 변하죠. 회전했을 때 숫자가 변하고 스케일을 변화를 해 줬을 때 여기 있는 수치가 변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우리가 가운데에 있다는 거는 얘가 어디 축에도 이동을 하지 않은 X축으로도 이동을 하지 않고 Z축으로도 이동을 안 하고 Y축으로도 이동을 안 한 상태. 여기도 0만큼 갔고 여기도 0만큼 갔어요. 여기도 0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0, 0, 0인 X축으로도 위치가 0이고 Y축으로도 위치가 0, 그 다음에 Z축으로도 위치가 0인 상태예요. 그래서 0, 0, 0인 상태에서 처음에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박스에서 여기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Y, 트랜슬레이트 Z가 이동에 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가 이동 단축키예요. W를 누르고 그러면 이런 이동에 대한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고 요런 기즈모라고 하는데요. 요런 화살표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 이렇게 이쪽 축으로 뭐 요만큼 움직이고 그러면 Z축이죠. Z축으로 요만큼 움직였구나. 그리고 X축으로 요만큼 움직이면 X축으로 이만큼 움직였구나.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Z도 나한테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월드 축에 Z축 가까이 오게 되면은 플러스,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 Y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위로 가게 되면 플러스, 이 기준점보다 아래로 가게 되면 월드 축의 중앙이에요. 월드 축보다 아래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 이렇게 해서 수치로 입력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0, 0, 0인 상태가 월드 축의 기본인 상태. 그리고 W를 눌러서 어디로 가느냐 움직여 줄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세 가지 축에 대한 화살표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은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얘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보시면 나는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딱 이렇게 갔겠지 했는데 채널 박스를 보시면 세 가지 축이 다 변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000이고 이렇게 잡고 움직여 버리면 세 가지 축이 다 변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는 요 가운데 버튼을 잡고 이동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버릇이고, 어떤 한 가지 축 혹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색종이처럼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빨간 색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이랑 바로 옆에 있는 축이죠. 요 축, Z축, Y축만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요 축은 요 축으로는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얘를 잡고 움직이면은 그 채널 박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면 요 항목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나는 X축을 제외한 애만 움직이겠다. 혹은 얘는 뭐겠어요? 얘는 제일 멀리 있는 얘는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만 잡고 움직이겠다. 그래서 처음에
뭐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바닥이 있고 얘를 바닥에 딱 맞춰놨어요. 모델링을 내가 위아래로는 막 움직이기 싫어. 바닥에 딱 이렇게 올라오게 딱 맞춰놨는데 움직여야 될 때 바닥에 딱 높이 맞춰진 상태로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막 움직이고 싶어. 그럴 때 Y축으로는 안 건드리고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랑 반대돼 있는 쪽. 나는 얘랑 얘만 잡고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아무리 움직여도 Y축은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축 혹은 두 가지 축만 잡고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요 가운데는 절대 사용을 안 하는 걸 초반에는 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W가 이제 이동이었죠. 그 다음에 W 옆에 있는 키보드 E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회전. 자, 얘가 이동, 얘가 E 회전. 그 다음에 얘는 R. 다 키보드에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R은 크기, 얘는 회전, 얘는 이동. 자, E를 눌러서 회전부터 볼게요. 회전도 세 가지 축이 이렇게 있죠. 빨간색이 X축. 얘를 돌리면 얘를 자꾸 돌리면 X축에 대한 애만 회전이 되고 파란색은 여기에 나와 있죠. Z축 회전. 그 다음에 녹색은 Y축 회전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세 가지 컬러가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이 활성화가 되면서 바뀌어요. 근데 이런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을 잡고 마우스 클릭하고 움직여 버리면 세 가지 축이 다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초반에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한 가지 축으로만 혹은 수치를 수치를 직접 기입을 해서 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Y축으로만 뭐 45도 회전을 하겠다 이렇게 기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회전 같은 경우도 축 하나씩만 잡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가운데 애를 잡고 회전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자리 쪽에 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시점으로 회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잡고 막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사용을 거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축으로만 잡고 회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W 이동, E 회전, 그 다음에 R 스케일이죠. R 눌러 보시면은 얘도 세 가지 축이 뜨고 당연히 자, 지웠다가 당연히 얘를 보면은 한 가지 축으로만 키울 건지 아니면 아까 요 종이 설명드렸죠. 요것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나는 얘랑 이 축으로만 스케일을 같이 변화시키고 싶어. 얘는 변화를 안 주고 싶어. 그러면 얘를 잡고 스케일을 키우면은 요 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스케일만 커지는 거죠. 두께가 일정한 어떤 애를 두께를 일정하게 스케일을 키우고 싶을 때 이런 애를 써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축으로만 W에도 있고 이동에도 있고 스케일에도 있어요. 그리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스케일은 세 가지 축, X축, Y축, Z축 동시에 스케일을 키울 일이 많이 있겠죠. 얘는. 그래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애를 잡고 같이 키워 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W에 나오는 가운데 이동, 그 다음에 회전에 나오는 이렇게 비어있는 전체 회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초반에는. 자, 그리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살짝 이렇게 눌렀다 떼 주시면은 어, 뷰 모드가 바뀌는데요. 요거에 대한 아이콘은 여기 있고 단축키는 스페이스예요. 내가 주로 많이 작업을 하는 게 퍼스펙티브 창이고, 여기 있는 게 탑 뷰, 프론트 뷰, 사이드 뷰, 이렇게 네 가지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다시 한 화면으로만 보고 싶다, 퍼스펙 화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데 클릭 뭐 해서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작업이 숙달되게 되면은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나는 요 화면을 잠깐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화면 위에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되고요. 이 화면은 알트, 뭐 탑뷰나 프론트 뷰, 사이드 뷰 마찬가지로 알트 누르고 화면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면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 설정으로 다시 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고 있는 방향, 얘를 조금 모양을 바꿔 주시면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 탑뷰, 정면에서 보고 있는데 정면이 Z축이라고 했죠. Z축에서 보고 있는 정면, 그 다음에 X축 옆면에서 얘를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하면은 살짝 차이가 나니까,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뷰가 다 보이는 화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각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런 메뉴 창이 뜨고, 여기서 마우스도 내가 눌러버렸다 그러면 이런 메뉴가 떠요. 그래서 길게 누르면서 본인이 실수로 막 이런 메뉴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길게 누를 일이 없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스페이스를 만약 내가 눌러야겠다 그럼 잠깐만 딱 끊어서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길게 누르고 마우스 막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은 화면 자체 구성이 바뀌어 버려요. 이 화면에서 막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화면이 제대로 어, 안 보인다 그러면 얘를 다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네 가지 화면으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작업을 하다가 네 가지 화면에 동시에 꽉 차게 하고 싶어 그러면 화면에 꽉 차게 하는 게 아까 F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Shift F 눌러주시면 네 가지 뷰에서 화면에 딱 꽉 차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 뭐 움직이는 거,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일, WER, 그 다음에 Alt를 눌러서 화면을 휙휙 돌려보고 이동하고, 줌인, 줌아웃,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제어를, 내가 화면 제어, 얘에 대한 제어, 이동, 회전, 그 다음에 F 눌러서 뭐 이런 제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작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숙달될 때까지,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의 구성의 기본이죠.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 점, 선, 면까지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지금
면이에요. 우리가 3D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요 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하고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요 면, 페이스인데 페이스를 처음부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방법으로 나뉘면은 이렇게 큰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조금씩 깎아가면서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면을 깎아가면서 뭐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를 면을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면을 추가해가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 면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깎아가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면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방법 하나만 딱 정해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모델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를 구성하고 있는 점, 버텍스죠. 요런 점이 버텍스고, 그것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키보드에 이제 1번을 숫자 키 1을 누르시면은 얘가 노멀 폴리곤인 상태, 그 다음에 2번을 누르시면은 노멀인 상태가 보이고 디바이드 된 상태가 동시에 보이는 그런 2번 상태인데,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상태는 잘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디바이드 된 상태. 그러니까 디바이드 된 상태는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요 작업을 하고 스무스를 주게 되면은 요렇게 보일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는 계산된 어, 미리 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모델링을 해놓고 나중에 요렇게 최종 결과물이 요렇게 보여질 거야. 그래서 1번 상태로 볼 때랑 3번 상태로 볼 때랑 이렇게 틀리게 되죠. 모델링이, 모든 모델링이, 폴리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1번 상태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3번으로 눌러서 내가 나중에 모델링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지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번, 3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와이어 모드, 투명한 속살을 볼 수 있는 상태 4번. 그 다음에 5번이 쉐이딩 모드입니다. 요 껍데기가 보이는 상태 쉐이딩 모드. 그래서 4번, 5번, 1번, 3번이 디바이드 된 상태, 노멀 상태. 1번으로 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와이어 상태, 쉐이딩 상태 4번, 5번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돼요. 뭐 6번은 이제 텍스처 상태, 7번 뭐그 라이팅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 뭐 요건데, 그냥 5번인 상태로 초반에는 놔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설명하다 딴 데로 샜는데, 요 점을 버텍스라고 하고 3D에서는 점선면 요렇게 안 하죠. 이 점을 버텍스, 그 다음에 선을 엣지, 얘는 벌텍스, 그 다음에 이 면을 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결국은 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래서 껍데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 우클릭 쭉 누르고 있으면 버텍스 모드, 엣지 모드, 페이스 모드로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오브젝트 모드예요. 그래서 기본인 상태는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고, 내가 버텍스를 조작을 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꾹 해서 이 상태에서 버텍스 위에서 마우스를 떼는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을 떼고, 버텍스가 뜨면은 이렇게, 버텍스도 F 누르면은 이 버텍스를 중심으로 화면이 중심점이 다시 바뀌고, 4번 눌러서 나는 이 두 개의 드래그해서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나는 이 두 개의 버텍스를 중심으로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두 개 선택하고 빼주고 F를 눌러 주시면 얘 두 개에 대한 화면 구성이 되어야 작업이 좀 수월하겠죠. 이렇게 F를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 항상 내가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고, 마무리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 자체를 버텍스나 엣지나 수정을 했다, 페이스를 한번 만졌다, 이 상태에서 그냥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오브젝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주셔야 돼요. 이게 하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항상 마우스 우클릭을 해줘서 나가야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항상 놔두시고, 버텍스, 엣지는 선, 그 다음에 페이스는 면인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기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작을 다 해 주셔야 수업에 이제 잘 따라오실 수 있고, 한 가지 기본으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스냅 기능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바닥에 있는 요 모눈을 그리드라고 해요. 그리드. 근데 내가 막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얘를 딱 붙이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요런 스냅 기능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딱 붙여서 이동을 하고 싶다. 요 피봇의 위치를 여기에 딱 붙이고 싶다. 그럴 때 얘를 그리드 스냅을 한번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거를 잡고 이동을 해도 이렇게 딱딱딱 끊기면서 이 피봇의 위치가 정확히 이 모눈의 가운데에 딱딱 걸려서 이동이 되게 돼요. 근데 얘를 활성화를 나중에 꼭 꺼줘야 되는데, 요거를 켰다가 이동했다가 껐다가 요렇게 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우리가 요것도 단축키를 사용을 해요. 이 그리드 스냅의 단축키는 X를 꾹 누르고 있으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X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X를 누른 채로 이렇게 잡고 그리드 스냅으로 붙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X, 그 다음에 X 옆에 있는 건 C죠. V. 이렇게 단축키가 되고요. 얘는 그리드 스냅, 바닥에 있는 모눈에 붙일 때, 요 C를 누르게 되면은 커브, 엣지나 커브에 붙일 때, 선 같은 데 붙일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얘를 여기 선에 딱 붙여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얘를 잡고 C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
이동이 선에 있는 상태에서만 딱 하게 되죠. 그럴 때 C 커브 스냅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 옆에 있는 건 V 포인트 스냅인데, 이제 버텍스나 점에, 이런 점에 딱딱 붙일 때, 자 4번 와이어 모드로 얘를 여기에다가 딱 붙이고 싶어요. V 누르고 얘를 움직여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딱딱 맞게 이동이 되죠. V 누른 상태에서. 그래서 그리드에 붙이고 싶다, X 누르고, 커브에 붙이고 싶다, 얘를 C, 포인트에 붙이고 싶다, 버텍스에 붙이고 싶다, V, 이렇게 X, C, V 누르는 순서대로 해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축키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키보드에 지금 뭐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키보드 탭키 밑에 캡스락 키가 있죠. 얘가 한번 눌리게 되면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비활성화 된 상태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조작 연습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얘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이동을 하냐면은 얘 중심축이 이동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기즈모가 있는 여기 화면의 가운데 여기 점이 있죠. 얘가 피벗 중심축이에요. 피벗. 그래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도 하고 이동도 하고 스케일도 중심축을 기준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중심축이 여기에만, 처음에는 뭐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무조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겠지만, 중심축이 가운데가 아니라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중심축을 여기로 나는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 인서트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D 키를 한 번만 딱 눌러 주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아요. 인서트 키는 홈 키 옆에 있어요. 백스페이스 옆에. 그래서 인서트 키를 한 번 딱 누르면 이렇게 축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기즈모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면은 축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축이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축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제 얘를 이동시켜 놓고, 이동, 아까 단축키 뭐라 그랬지? W, 기본인 상태가 W예요. W를 한번 눌러 주시면 축 이동 모드가 닫히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나는 요 중심축이 얘를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여기서 회전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일단 축 이동 모드 D를 한번, 인서트 키나 D 키나 똑같아요. 한번 딱 눌러주고 D 키 혹은 인서트 키 한번 눌러주고 얘를 여기에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 그리드에 딱 중앙에 붙일 때 아까 제가 말한 그리드 스냅으로 여기에 딱 붙여주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X를 눌러준 채로 이렇게 얘를 잡고 움직여주면은 축이 정확히 그리드의 중앙에 가겠죠. 이 상태에서 X 떼고 W 눌러서 축 이동 모드 종료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이제 회전을 시킬 때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애로 재조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축 이동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 이동도 조금 제어가 간단해질 때까지 조금 연습을 자주 하셔야겠죠. 얘를 바닥을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 얘를 바닥에 딱 맞춰서 놓고 싶어. 그러면 지금 얘를 X 누르고, 아, 이렇게 딱 맞춰야지 했는데 축이 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닥에 들어 딱 맞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갔겠죠. 그래서 얘를 딱 여기 위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 D키 눌러서 축 이동 모드를 얘의 바닥에다가 딱 놔야겠죠. 축을. 그럼 얘를 바닥에 놓으려면 어떻겠어요? 요 위아래 간 상태에서 V를 누르고 이 축을 이 친구의 바닥에 맞춰주는 거예요. 바닥에 보이는 이런 여기에 있는 버텍스 높이에 이 Y축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V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 예.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고 W를 눌러서 축 이동 모드를 종료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겠죠. 축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 이동이니까 W 일단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그리드에 붙일 거니까 X를 누른 상태에서 왜 안 되지? X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얘는 바닥 위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맞춰 놓고 요 아이콘을 자꾸 움직이면은 얘는 바닥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얘가 뭐라고 그랬죠? 얘랑 이 X축, Z축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비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조금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속도가 모델링을 이쁘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조작이 따라와 줘야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딱딱 조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축 이동, 그 다음에 기본 스냅 이동, 요 스냅 기능을 사용한 X, C, V 이동, 그 다음에 축은 D키, 인설트 키 눌러서 축 이동을 어디에다가 놓느냐, 그런 거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모델링 제대로 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